2024년 이제 올해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할 시기인데 특히 내년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겠죠.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원 모시고 채권 및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요즘 뭐 거의 매일 뉴욕 시황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미국채 수익률이 올랐냐 내렸냐 이걸 갖다가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채 수익률 내렸는데도 뭐 차익 실현 이어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은 그래도 오르면은 국채 수익률 금리 오르면은 주식 안 좋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4.6% 공방인데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5% 가면은 조금 이제 증시가 뭐 추이를 탈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요 전후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2년물 금리의 네. 흐름을 보면 지금 2년물 금리는 4.3%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10년물은 4.6%까지 네. 상승했다가 어젯밤엔 약간 반락을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뭐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에 또는 취임 전까지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계심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당분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 금리의 흐름을 보면 이미 이제 4.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를 연준이 뭐 폐기한다거나 이런 이제 가능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경기 여건이라던가 또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충분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연초에는 12월 대비해서 금리 상승 속도가 다소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 부채한도 지금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오히려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요? 그 부채한도 협상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네. 정도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연방 정부 셧다운 전까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네. 협상안이 타결되는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협상안의 내용에 이제 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부채한도 협상 작년 5월달에 있었던 협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극적으로 셧다운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됐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재정 지출을 그래도 온건하게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좀 나름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부채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정부 부채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DP 대비해서 100%를 넘는 그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 부채가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보다는 좀 시장의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정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원만하게 되고 나면 뭐 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우리 국고채 채권 시장에서도 증시만큼 외국인의 사고 팔고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연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인들이 보통 선물을 위주로 거래를 하고 네.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채 선물을 지금 그 12월 초에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의 청산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좀 실행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이 좀 매도된 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11월 달에 이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또 국채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샀네요, 또.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약간의 되돌린 모습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는 추세를 좀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회복이 돼야 이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들의 뭐 매수세도 대체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4.6%쯤 온 미국 10년채 이걸 보고 뭐 가봐야 4.75 아니면 많이 가야 5% 아니냐? 네. 고로 지금 같을 때 거액 자산가들은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할 만하다. 물론 금년 초에 그 전략은 실패였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한 어떤 국채에 대한 투자 전략. 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레벨 수준에서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 부분 후퇴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의 후퇴한 모습이 이제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뭐 추가적인 약간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상승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장기 금리는 경기의 또 성장세를 따라가는 그런 그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속도가 다소 조절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장기 금리의 뭐 상승 압력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를 앞두고 또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을 저희가 봤을 때 이 달러 환율이 특히 이제 달러화가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좀 더 강세 압력을 뭐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달러 자산을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 장기 국채가 괜찮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이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식 취임을 하게 되고 취임 직후부터 보니까 최소 25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 부과가 이게 보니까 뭐 협상용 카드였다부터 실제로 부과한다부터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원래 연말에 사실 미국인들 소비 많이 하긴 한데 이번엔 더 유독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사실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 신용카드 업체에서 한 가지 이제 서베이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베이 내용 중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좀 연말에 좀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소비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관세가 앞으로 좀 우려가 돼서 내가 올해 말에 좀 소비를 좀 앞당겨서 했다라고 응답하는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뭐 살펴보면 이제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관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제 관세 정책을 내걸었는데 사실 멕시코랑 캐나다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 네네. 비중이. 특히 뭐 원자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선구매 수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연말에 미국 소비자들을 좀 대상으로 그런 좀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을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년 초에 계획했던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의 소비는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어허.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좀 연말에 소비 데이터가 약간 좀 높게 나오더라도 내년 초에는 소비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민연구원님이나 아니면 미래에셋 뭐 하우스뷰라도 좋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여기에 대한 이제 어차피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글로벌 교역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혹은 뭐 심지어는 이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촉발할 수도 있다, 자극할 수도 있다 하는 주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 관세 쪽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트럼프 일기 때와 보통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중국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관세율을 계속 인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일기와 단순 트럼프 일기를 또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정부 때 거의 이제 관세가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관세를 또 급격하게 이제 트럼프 정부 일기에서 늘리면서 이 관세 정책의 경계심이 높아졌던 반면에 사실 이제 25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관세를 상당 부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세율이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다소 좀 불안정하고 약간의 좀 울퉁불퉁한 그런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좀 봐가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좀 관세 정책을 약간의 시장을 좀 보고 그다음에 주요국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트럼프 정부는 정권 초기에 이 관세를 가지고 약간의 협상의 도구로 통해서 이제 좀 활용해 나가지 않을까, 전략적인 뭔가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이걸 좀 협상의 도구로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다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네. 심지어 그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도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활황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어제 나왔던 시카고 PMI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네. 보니까 36.9 전월비 3.4포인트 하락.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는 42.8로 반등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아니 도대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요즘 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가라앉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 또는 뭐 경계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조업 경기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그 말씀해주신 제조업 PMI 서베이 지수를 보면 대체로 이제 어떤 것을 불확실성으로 많이 꼽는가 기업들이 그 부분을 이제 서베이 답변을 보면 대체로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새로운 정책이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제조업이 정말 유의미하게 반등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무엇보다 사실 제조업은 뭐 서비스업과는 달리 좀 금리에 좀 더 민감한 업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금리를 연준이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 중반의 기준금리는 또 높은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리의 높은 레벨도 제조업 경기의 회복에는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는 내년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뭐 사실 물가 환율 여러 상황 고려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내년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네. 뭐 한 1,4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환율이 일단은 1월 달 금통위가 내년 초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1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월 금통위에서 아마 그다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환율이 뭐 크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3연속으로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나 뭐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나 그다음에 수출이 좀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좀 둔화되는 요인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체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월 금통위에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전망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내년에 2번에서 최대 3번까지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경기가 많이 둔화되는 압력을 받을 상반기 중에 좀 집중적인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되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라서 저희는 일단 뭐 내년 말 25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25% 지금 현재 3%인데요. 네. 75bp 정도 내려가는 2.2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도 그리고 그 금리에 따른 통화 가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3.5%죠. 3%입니다. 우리가 3%입니까? 네, 네. 3%면 지금 유로존보다 낮나요? 유로존이 지금 2% 중반입니다. 2% 중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영훈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한원이 추가 금리 인하에 박차를 가할 것 같으면은 뭐 미국보다 낮은 건 한참 됐고 그럼 유럽보다도 낮아진다는 유로존보다도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좀 뭐랄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경기가 막 가라앉는 걸 보면서 조금 다소 급하게 따라가는 금리 인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이게 있죠. 또 정책 효과가 날라는지 오히려 또 원화 약세 쪽에 또 기름을 붓나 싶기도 하고. 네. 우선은 저희가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인하를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뭐 유럽이나 뭐 중국 이런 예.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양호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하게 이제 진행되는 가능성은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년에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사실 유럽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도 100bp는 더 내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상당히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절하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는 환율이 약간의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에 둔화되는 속도를 보면 좀 가파르게 약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둔화되는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기에 부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환율 같은 부분은 사실 달러 대비해서 대부분의 나라의 통화가 대부분 다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만 사실 강세로 가기에는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은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물론 변동성이 높아지면 당국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겠습니다만 그렇게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는 내수 부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